지금 감옥에 최순 씨 이제 수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소송을 따로 또 하고 있어요. 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소심과 별개로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된 강남세무서가 자신에게 부과한 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또 냈습니다. 너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건데 지난 11일에 첫 재판이 있었고요. 이게 강남세무서가 이제 그러니까 내라고 한 액수가 종합소득세가 6,911만 원이거든요. 6,9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지금 최순실 씨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사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중에 일부는 국정농단 사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도 뭐 강남에 빌딩만 시가 200억이고 뭐 강원도에 땅 하며 사실 수백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6,9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소송을 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하면서 뭐 재산, 이 돈이 적은 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작은 돈이고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낸다는 거는 뭐 꼼꼼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재판을 받고 있었도요. 부당한 돈을 내가 뭐 강제로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수감 중에 있더라도 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이유는 일단 이 강남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6,900만 원을 부과한 이유를 보면은 신고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최순실 씨가 KD 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3년, 15년, 16년에 걸쳐서 샤넬백이랑 현금 2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게 드러났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사인 간의 거래라서 별도로 기소는 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뇌물로 받은 거, 뭐 사은품으로 받은 거, 이런 상금으로 탄 거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수입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신고 누락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세무서 측의 판단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또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신고를 해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이제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고 차량 유지비라든지 운전기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 경비였다 이렇게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운행 일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 때 강남 세무서 측에서 볼 때는 운전기사 인건비로 이 정도 뭐 지출을 한 거는 맞지만 이것이 임대업자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근데 또 저번 재판에 최순실 씨가 생중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재판 상황을 생중계해달라는 거죠? 네, 재판 과정 전체를 전부 다 생중계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또 법정에 와서 최순실 씨가 또 이유를 또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 자체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와 검찰이 굉장히 치열하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누구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한번 보고 직접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재판부가 뭐 1심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2심 재판 정말 뭔가 이렇게 공정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선고 결과는 최순실 씨가 정말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받는지 이 과정을 모두 다 이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이 봐야지 이런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변호인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법원에서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 변론이라든가 공판과 관련된 부분은 생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관 회의에서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어떤 재판과 관련된 전 과정이 다 전부 다 이렇게 생중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론에 의해서 재판이 이렇게 흔들릴 위험도 있고 재판을 하는 어떤 재판부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판 전 또는 선고와 관련된 부분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순실 씨가 이렇게 재판을 전체를 생중계해달라라는 요청만 할 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에요. 근데 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의견서를 개인이 써가지고 변호사한테 안 보여주나요? 바로 본인이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마 이 의견서는 변호인이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인이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 구치소를 통해서 법원에 또 제출할 수가 있기 있어요? 때문에 변호인이 모르는 경우도 좀 덜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정상 아예 불가능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저번에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셨잖아요. 지금 1심에서 20년 선고받았었죠. 근데 저기서 뭐 형이 중해져봤자 2심에서 얼마나 더 중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어차피 뇌물은 이재용 사건이랑 연계됐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왔어요. 2심까지. 예. 그럼 이제 여론전에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는. 예, 좀 그런 뭔가,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